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계속 하라고 있는 세 가지의 이제 큰 이슈를 본다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일단 매크로적인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요. 예.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찐비농이라고 해서 실업률이라든지 좀 고용에 대한 좀 지표 발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도 CPI가 발표되어 있고요. 뒤에 제가 내용을 다룰 거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 호재보다는 악재들이 많이 끼쳐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악재들로 인해서 시장은 충분히 지금 현재 면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요소 세 가지로 조금 나눠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매크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니까 또 여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하락 기조임은 변치 않잖아요.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반등을 줄 수 있는 요소도 될 수 있는 걸까요? 반등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있죠. 클래리티 법안이라든지 뭐 시장이란 게 꼭 호재가 터지고 시장이 오르진 않습니다. 항상 시장은 이런 재료들이 나오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쵸. 우리가 그것을 차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힌트를 찾아내는 것이죠. 일단은 지금 현재 뭐 하락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요 슬라이드 보시면 일단 하마배 폭락 뭐 2022 크립토 민트 재림인가라고 제가 좀 제목을 자극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뭐 크립토 윈터가 있다면 스프링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봄이 찾아오듯이 지금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고요. 일단 하락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매크로 디지털 골드의 배신입니다. 금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솔직히 지금 조정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쉬어가는 형태로 보이고 있는 상태지만 네. 우리 비트코인 우리 코인 시장만은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라갈 때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나스닥이나 골드가 빠질 때 같이 빠져버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좀 힘이 없는 상황인데 이 힘이 없는 상황이 우리가 두 번째로 일단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수급적 유동성이 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ETF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보라는 ETF가 있지 않습니까? 네. ETF 순유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돈들이 지금 현재 골드라든지 나스닥 시장으로 좀 흘러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고 하지만 미국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항상 상승만은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이 돈들이 어느 순간에는 또 우리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제가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구조에서 현재 레버리지가 연쇄 청산을 당하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 정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서도 긍정적인 포인트들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겨울이 찾아왔다면 그 다음에는 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마냥 또 하락하는 시장만은 없기 때문에 이걸 잘 딛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조금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전략들 지금 이 시점에 미리미리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우리 시장에 이렇게까지 하락이 나왔는지 그 요인들부터 먼저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금리 그리고 달러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을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달러 인덱스가 또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주시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달러 하죠. 인덱스는 우리가 뭐 코인뿐만이 아니고요. 주식 투자라든지 우리가 주식 코인은 우리가 위험 자산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투자하는 이 위험 자산을 항상 챙겨 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달러 인덱스입니다. 일단 달러나 국채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역행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인데요. 일단 달러 인덱스가 오른다는 거는 돈들이 좀 안전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떤 이유가 있냐? 뭐 경제적인 뭐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흘러간다면 위험자산이 코인이나 주식시장을 좀 빠지는 경향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뭐 달러 인덱스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좀 위험 자산, 특히 우리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또 고위험도 자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악행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미국 셧다운이라든지 그리고 뭐 클레이트 법안에 대한 연기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뭐 이란과 또 미국과의 관계 또 중국의 대만 관계 여러 가지 전쟁 이슈들 이런 여러 이슈들이 한꺼번에 겹치다 보니까 전체로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경향이지만 시장은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악재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우리도 감기가 걸리면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면역이 되는 그쵸.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충격적인 부분에서 면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시장이 올라서기 위해서는 물론 재료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재료가 튀어나오기 전에 시장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어느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것인지를 항상 흐름을 체크하시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을 누르고 있는 악재들은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살펴봤죠. 하지만 이 악재라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시장에 이미 또 표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기대감을 또 선반영하는 측면에서는 앞으로의 호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심리까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악재가 이미 나왔다면 그걸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동력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지 그 다음 스텝으로 조금 내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요인들이 조금 많은 상황인 건 맞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내다봤을 때 조금이라도 변동성을 더 촉발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번 주에는 또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금보다는 변동의 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겠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내려오면서요.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변동성 지표가 있는데 이 변동성 지표가 지금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이 조금만 빠져 2, 3% 정도 그냥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이유 없이 횡보를 레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비트코인이 현재 2, 3%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형태고 지금 변동성이 큰 만큼 지금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형태는 그래도 지금 현재 알트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 이더리움도 힘을 못 쓰고 있지만 그래도 좀 지금 이제 스몰캡부터 해서 알트들이 조금 살아나는 느낌이고요. 일단 오늘 주요 경제 일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주는 정말 좀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메인 지표는요. 금요일 CPI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저번 주에 발표가 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지금 연기가 되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바쁘실 겁니다. 오늘도 실업률 발표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연준 의원들의 또 연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변동성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던 메인 지표인 CPI 물가지수 발표에 따라서 저는 이번 주 금요일이 이번 주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지금 알트들이 뭐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지만 또 역시 비트가 여기서 아직까지 지금 위치 자체가 아직 방향성 없이 좀 위태위태한 상태이기 때문에 얼음판을 좀 걷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가 여기서 빠져버린다면 이런 조금 버티고 있던 알트들마저도 좀 무너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또 FOMC 의사록 공개도 좀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이번 주에 뭐 FOMC 의사록이라든지 CPI 발표 이런 경제 지표 발표가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또 지금 현재 죽어 있는 시장에서 좀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또 다른 또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집중해서 시장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시장 안에서 변동성이 여기에서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같이 한번 짚어봤죠.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가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시장의 CPI가 발표날 때마다 즉각적으로 변동성이 나타났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시겠죠. 이런 우리가 과거에 무언가에 학습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 조금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이번에는 미리미리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고용과 관련된 지표도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조금은 주시를 하시면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봤지만 결국에 조금 더 멀리 내다보자면 우리 시장을 무언가를 촉발시킬 수 있는 트리거는 클래리티 법안이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클래리티 법안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무언가에 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맞습니다. 결국에는 통과가 될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지금 좀 연기가 돼서 아쉽긴 하지만요. 저희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오. 일단 지금 악재를 맞을 거, 우리가 안 좋은 것도 먼저 만든 게 낫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우리 코인 시장이 뚫어 맞고 있는 상황인데 이 클래리티 법안이 구원투수가 될 수도 희망적인 오. 메시지도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를 보셨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클래리티 법안이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자면 그냥 교통 정리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CFTC에서 어느 정도 분야를 맡고 SEC에서 또 분야를 맡고 각자 역할을 맡으면서 우리가 예전에 FTX 사건 아시죠? 네. FTX 요 사건도 보면 결국은 FTX CEO가 이 고객의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가지고 뭐 흔히 말하면 횡령을 한 건데 네. 그런 거를 막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깨끗해지는 교통 정리의 상황이라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분명한 건 클래리티 법안이 뭐든지 시장은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호재가 뛰어드는 건 아니에요. 물론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시장이 면역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클래리티 법안으로 이 재료를 가지고 조금 더 상승의 느낌을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클래리티 법안이 언제쯤 통과될 것보다는 클래리티 법안이 언제쯤 될 것이라는 게 보다는 그 전까지 시장이 얼만큼 움직일지를 먼저 시장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클래리티 법안 결국에는 교통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할 거다. 비유적으로 정말 찰떡같이 얘기를 해주셨죠. 아니 원래 교통 정리되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무질서 안에서 우리만의 질서가 있었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는 부류들도 있는데요. 결국에 나중에 교통 정리가 되고 나면 역시 이렇게 질서가 지켜지는 게 낫군.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미래에 다가올 수밖에 없는 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가오기 전까지 우리는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내일의 코인 통해서 그리고 정보방 안에서 여러분이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조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에서 짚어봐야 할 내용들부터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안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전문가님과 같이 지금 시장 안에서 각각의 코인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같이 한번 차트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실시간 차트인데요. 일단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71K 부근에서 지금 67K, 8K 부근에 계속적으로 레인지 행보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은 박스권을 체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 네. 지금 현재 작은 박스권에서 계속적으로 금요일 CPI 발표 전까지 좀 숨을 죽이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우리가 시나리오 두 가지를 제가 좀 이렇게 형성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 시나리오를 우리가 상승을 봤을 때는 일단 이 작은 박스권에서 체크되어 있던 여기 72K 부분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 72K 부분이 하락 추세선인데요.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야 그래도 74K, 76K까지 좀 상승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지금 현재 저항 구간이 많기 때문에 좀 상승하기에는 뭔가 강력한 좀 매수세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가 80K 위상으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요 1차 주요 저항선인 76, 78K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시 제일 첫 번째 관문입니다. 예. 그렇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승을 위해서는 72K 쪽에 하락 추세선 돌파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72K 돌파가 나오더라도 76에서 78K 안착이 중요한 부분이다. 만약 76에서 78K 이 비트코인이 안착을 해주고 돌파가 나온다면 80K 이제 80K 이상까지는 충분하게 우리가 조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일단 84K도 갭 이제 CME 갭도 있는 부분이고 일단 우리 구독자님께서 조금 챙겨 두셔야 되는 부분이 일단 72K 요 하락 추세선 돌파가 먼저 시급한 문제다라고 첫 번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여태까지 조금 하방으로 계속 누르고 있는 게 72K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렇죠. 말씀이시죠? 72K 지금 현재 하락 추세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72K를 먼저 돌파를 해주고 좀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72K를 돌파해줬지만 결국에 저항받고 내려왔던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작은 박스권의 레인지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반대로 상승 이후에 하락적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 67.5K에 좀 형성되어 있는 지지선이 일탈이 된다면 60K선 이제 전저 구간과 리테스트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한 거는 위로든 하방이든 연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조건으로 방향성을 체크하기보다는 이 지금 현재 제가 지정해 드린 대로 하락 72K와 67K, 67.5K 요 사이에서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여기서 한 곳에 먼저 뚫려버린다면 분명한 거는 한쪽 속으로 좀 쏠리는 느낌은 나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에는 조금 CPI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CPI를 지나서 이제 우리는 또 명절 기간에 들어가잖아요. 네, 다음 주까지를 조금 내다보신다면 전문가님이 바라보시는 조금이라도 더 큰 가능성이 있는 방향성은 어느 쪽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분명한 건 하락장입니다. 우리가 하락장인 걸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지금 차트상이든 전 세계 경제적인 상황이든 수급적인 상황이든 이 세 박자가 이제 맞물려 있는 게 하락장이라는 거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드캣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데드캣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비트코인이 강하게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재료가 부족하다. 뭔가 재료가 있어야 수급이 붙는 부분이고요. 그쵸. 지금 유동성도 부족하고 지금 재료적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하방에 저는 초점을 맞추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72K, 4K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그렇다면 이 전문가 뭐 하방 본다더니 상승으로 가네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행보일 뿐입니다. 네,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76에서 78K를 돌파 안착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 60K 전절 리테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도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실시간 차트 통해서 비트코인의 움직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지금 구간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님께서 바라보고 있으시죠. 일단은 하락 추세선이 72K 부근에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얘기를 해주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레벨업 할 수 있는 구간은 또 머지 않습니다. 74에서 76K. 만약에 여기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치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장임은 맞다라는 거를 충분히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 전략들 세워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럼 전문가님 실시간 차트로는 이렇게 비트코인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더리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더리움 뭐 아무래도 알트의 대장이니까 조금 네, 힘을 맞습니다. 써줬으면 좋겠는데 비트코인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는 이더리움이 조금 약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BT에 비해서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솔직히 리플보다도 좀 많이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라고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분명은 이더가 치고 갈 땐 비트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 결국엔 상방으로 가더라도 이더가 훨씬 더 힘있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더의 위치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이더리움이 2000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레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에서는 저는 조금 상승을 지금 현재 빠지기보다는 손익비로 봤을 때 지금은 조금 현물이든 조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살아날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말씀드리듯이 일단 이더리움이 지금 너무나도 가속평가 받고 있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분명한 거는 지금 저는 지금 구간부터는 DCA를 조금 좀 전략적으로 좀 매집하기 좋지 않냐는 저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더리움이 지지해야 될 구간은 1980 구간입니다. 1980구간 좀 지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 구간에 벗어난다면 물론 어느 정도 하방은 1700까지도 열려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더는 저는 조금 지금은 그래도 처음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더가 좀 비트보다 좋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이더가 상방으로 본다면 좀 더 크게 열려 있습니다. 어디까지 열려 있냐? 2700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보거든요. 비트가 74K, 6K까지만 간다면 2700까지는 저는 열려있다 보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2700까지 열려서 여기까지 비트와 비트의 76K, 8K 부분과 비교를 했을 때 2700 요 선을 돌파가 나온다면 저는 3000선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들고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지금 현재 이더리움으로 손절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이더는 끝났어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시장은 결국에는 돌고 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더가 비록 힘은 없지만 이더는 결국엔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그래도 좀 DC의 전략, 분할 매수 전략으로 조금 접근하기 좋지 않냐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규 접근 전략으로는 지금 분할 매수하기 딱 좋은 구간이다라고 하지만 맞습니다. 보유자분들도 지금 그럼 추가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적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지금 충분히 DC를 이제 보유자분들도 만약에 지금 내가 좀 분할적으로 잡고 어차피 이더리움을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물타기를 해도 나쁘지 않은 구간에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조금 더 열렸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뭐 전체적인 물량을 물타기를 하기보다는 조금 분할적으로 조금 열어놓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크게 보시고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더리움과 관련된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비트코인보다는 충분히 상방으로 더 많이 열려 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시죠. 지금 당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100%를 들어가라. 이게 아니라는 거는 계속해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님도 지금 1980달러 여기에서 지지받는 게 가장 필요하다. 말씀을 하시죠. 그 밑으로 1700까지도 어느 정도는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를 어느 정도 포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여러분이 챙겨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700까지 내가 분할로 접근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유자분들이든 신규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이든 이 안에서 꼭 나눠 담는 전략들을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역시나 잘 못하겠다라는 생각도 드시겠죠. 그래서 정보방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전략들을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정보방도 100%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차트 통해서 이 시장 안에서의 진단을 한번 같이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조금 총망라하는, 정리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시죠. 결국 지금 시장 안에서 조금 더 개선이 돼야 할 건 결국에는 거래량, 수급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수급이 조금 어떻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일까요? 지금 현재는 좀 ETF 상황을 보더라도 유출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결국엔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돈이 몰려야 되는 부분이고 수급이랑 유동성이 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 슬라이드 화면을 보시면 결국에 시장이 건장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ETF 자금이 계속적으로 순유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물 쪽으로 돈들이 좀 많이 몰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오르더라도 이제 ETF나 현물 매수세가 없다면 그거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생수급으로 보더라도 단기 변동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물 쪽으로 시장이 너무 치우쳐진다면 많이 과열이 됐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이 건장한 상승을 위해서는 ETF라든지 현물 쪽에 수급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만약에 선물 쪽에 가열이 되어 있다면 변동성이 언제든지 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유출이 되는지를 꼭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ETF를 통한 기관들의 자금도 확인해봤고요. 거래소 내부에서 거래량의 변화 추이는 어떤지도 살펴봤던 겁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도 이렇게까지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서 지금의 시장이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관심을 받고 있는지까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무언가의 대응 전략을 만나보기는 했지만 조금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시나리오를 양쪽으로 항상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격적인 라인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예, 시나리오의 상방은 제가 체크했던 대로 장기 박스권은 72K 하락 추세는 돌파를 나와야 된다. 첫 번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방으로 지금 현재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76에서 78K를 안착시켜줘야 된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방으로는 67.5K 선을 지켜야 된다는 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가격적인 라인들 다시 한번 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정리되어 있는 내용도 내가 방송 끝나고 나서도 얻어보고 싶다라는 생각하신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 통해서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준명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우리 기초공사를 잘 해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기초적인 내용들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주고 있으신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내용 가져오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통해서 교육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깊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오늘 좀 설명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저는 항상 저는 한창 기초공사 같은 트레이더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좀 이제 매매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전 팁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단타를 좋아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서 또 시장이 오픈 딱 됐을 때 보통 단타 하시려고 막 보시다 보면 기다리시기보다는 이렇게 막 안절부절 못하고 지켜보시다가 막 양봉을 띄우고 올라가면 거기서 이거 잡지 않으면 내가 오늘 돈은 못 벌겠다는 느낌의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건데 이제 기다림도 미약이다라는 전제로 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트레이딩을 하실 때도 어느 부분을 기다리고 어느 부분을 잡아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기초적으로 조금 제가 오늘 교육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실전 특가는 내동 매매를 멈추고 스마트머니처럼 매매하라.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매매는 기계처럼 하라라고 말이 있습니다. 이 감정이 들어간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모적인 느낌도 들 수 있는 부분이고 떨어지게 되면 한없이 떨어질 것 같고 올라가게 되면 한없이 올라갈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저조차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는 사람은 기계처럼 매매를 하는 사람은 우리는 정말로 트레이더, 천재 트레이더로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 감정이 참 쉽지 않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 때 잃지 않는 투자의 제일 원칙, 추격 매수는 계좌를 녹이는 지름길이라고 제가 이렇게 메인적으로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대부분 추격 매수, 제가 항상 방송에 말씀드리지만 추격 매수는 절대 조심하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뛰어가는 말에 올라타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주식시장이든 코인시장이든 우리가 매매를 하실 때 절대로 올라가는 양봉에 절대 올라타셔서는 절대로 승률적으로 좋지 않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GD 원칙 차트에서 제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통 대부분 이렇게 양봉을 띄우면서 올라갈 때 대부분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하지만 네 번째 양봉이 보이면 무조건 추격을 하게 됩니다. 왜? 더 이상 내가 타점을 놓치게 될까 봐. 하지만 항상 매매를 하실 때 눌림목 매매를 이평선 지지부고 눌림목 매매를 항상 원칙으로 삼으셔갖고 매매를 하셔야 승률은 50% 이상이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다림도 실력이다. 결국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손익비란 이런 부분을 따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승률을 높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절대 실패하는 패턴이 뭐냐? 추격 매수.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지만 추격 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장대 양봉 5%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거나 5%에서 양봉이 터질 때 흥분해서 시장가로 진입하는 이런 습관은 절대 버리셔야 될 부분이고, 그 내가 사는 부분이 왜 고점이냐면 이렇게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항상 내가 사면 고점이고 내가 팔면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성공하는 패턴을 보시면 눌림목 매매, 여기 눌림목 구간, 이 눌림목 매매, 항상 우리가 차트를 보실 때도 이 이평선의 지지의 눌림목 매매만 하셔도, 여기서 우리가 매매만 들어가셔도 충분하게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가서 손익비적으로 1대3의 손익비로 충분히 우리가 승률을 높여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 후에 거래량이 줄어들면 이평선 지지선까지 내려올 때를 꼭 기다리셔서 거기에 맞게 양봉에 팔고 음봉에 무조건 사는 습관을만 이렇게 바꾸시게 되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단기적인 매매를 하실 때도 절대로 우리가 잃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손익비로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절대 금지,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금지. 양봉이 솟구칠 때 따라 들어가는 불나방 매매는 포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불나방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봉이 솟구칠 때 매매하지 말라. 두 번째, 눌림목 이평선 지지 구간에서 매매가 들어가라. 세 번째, 양봉보다는 음봉에서 항상 매수가 들어가라고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많은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제 교육받으러 오고 나면 제가 늘 분할 매수 DC의 전략에 대해서 이제 분할 매수 시스템을 말씀드릴 때 334 시스템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334 시스템이 무엇이냐라고 예를 물어보시게 된다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요. 내가 리플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해요. 내가 리플이라는 종목을 1,000만 원 정도 매수가 들어가고 싶다. 하지만 대부분 리플 가격이 현재 2,500원을 했을 때 보통 대부분이 2,500 시장가로 그냥 1,000만 원 다 진입을 해버리십니다. 그러고 나서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투자를 할 물탈 자금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종목을 손절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자금을 끌어오거나 해서 물을 타거나 하시게 되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334 분할 매수 시스템이 무엇이냐? 세 번을 나눠 분할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교육 자료로서 DC에 대해서 분할 매수, 잃지 않는 마법의 투자, 마법의 매매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던 DC의 방식이 이런 분할 매수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리플이나 종목을 2,500원에 리플이나 종목을 2,500원에 1,000만 원을 한 번에 매수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334 분할 시대로 들어갑니다. 334가 뭐냐? 내가 1,000만 원 리플을 매수를 할 거다. 그렇다면 리플이 2,500원 처음에 30% 비중을 먼저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선발대를 보내는 거죠. 정찰병을 보내는 겁니다. 보통 가격은 내가 들어가고 나면 항상 떨어지는 부분이 대부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할 시스템의 내 평단도 관리하고 조금 더 분할적으로 내가 좀 내 평단 관리하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2,500원 334는 2,500원에 30% 비중을 정찰병을 보냅니다. 그러면 300만 원이 들어가시겠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5% 6% 빠졌다고 해서 두 번째 매수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서 이제 차트를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처음에 매수가 들어가고 두 번째 지지 구간, 1차적인 단기 지지 구간에서 또 두 번째 매수가 들어갑니다. 몇 프로? 동일하게 30%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2,500에서 예를 들어 2,200 지지선에서 2,200원을 들어간다. 그렇다면 내 평단이 2,500원이 아닌 2,500원 밑으로 아래로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3차적인 매수, 마지막 매수는 40% 매수가 들어갈 건데요. 마지막 구간, 우리가 꼭 지지해야 되는 구간, 손절 구간 앞쪽에 마지막 최후의 방어선 지지 구간에서 40%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1,000만 원을 내가 리플을 매수하겠다면 우리 333 시스템을 대입을 했을 때는 2,500에 30%, 예를 들어 2,500에 30%, 그리고 두 번째 2,200원에 30%, 그리고 마지막 2,000원 최후의 방어에서 40%가 들어가게 된다면 훨씬 더 평단가는 2,400원까지도 충분히 떨어지게 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단가를 내가 낮춰가면서 안전하게 매매하는 방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나누고 확신에는 빅팅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보더라도 제가 지지선과 저항선을 체크를 하시되 분할 매수 시스템을 들어갈 때는 333으로 3번을 나눠서 저는 항상 매수를 하라고 저는 많은 분들께 꼭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 또한 그렇게 진입을 하는 부분이고 대부분은 내가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다 그냥 매수를 합니다. 이 종목이 좋다면 이 종목에 1,000만 원 몰빵을 내버려요. 절대 그런 투자는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습관만 바꾸시더라도 절대로 내 계좌가 녹아내리는 그런 일은 절대로 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진입적 필수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항상 거래량 체크.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볼륨 거래량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눌림목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가, 매도세가 감소하고 있는가를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진입 전에. 두 번째, RSI 상대 체결 지수 강도인데요. 과매수 구간, RSI가 70 이상으로 되었는가, 해소가 되었는가. 말 그대로 과열이 되면 우리도 불을 세게 쬐게 되면 과열이 되지 않습니까? 열이 어느 정도 식었을 때 그때 열이 식어가고 있는가라고 체크를 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또 진입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캔들 마감, 꼬리가 달리고 양봉 도지나 장악격 캔들이 뜨는가, 반전 신호가 뜬다고 이제 우리가 캔들을 보면서 우리 반전적인 신호라든지 아니면 도지 캔들로 마무리된다면 매수와 매도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애매한 상황이다. 이런 신호가 우리가 어느 정도 포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꼬리가 달리고 양봉 도지나 장악격 캔들이 뜨는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반전적 신호가 되는지 진입 전에 꼭 체크를 하시게 된다면 이 세 가지만 익히고 제가 말씀드렸던 333 분할 매수만 지켜서 트레이딩을 하시게 된다면 저는 아무리 초보자 분이라도 기초적인 분이라도 50% 이상의 단타적인 매수 승리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인드셋입니다. 자, 절대로 자리를 안 주고 그냥 나랑을 코인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말 그대로 내가 놓친 버스입니다. 굳이 버스를 쫓아가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다음 버스는 또 다가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항상 여유로운 투자를 하시라고 저는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데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가 않더라도 내 계좌 상황이 좋지가 않더라도 오늘이 아니면 내일 수익을 내면 되는 부분이고요. 절대로 자리를 안 주고 그냥 날아가는 코인은 내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시고 내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격에서 한 번 먹어도 습관화되면 9번은 뱉어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추격 매수해서 2, 3%, 4% 먹고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여러 번 먹더라도 한 번 제대로 물리게 되면 먹은 걸 그대로 토해내는 게 이 시장의 원리입니다. 꼭 그걸 인지를 하셔서 기초적인 습관, 가장 기초적이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이 부분만 지키시더라도 절대로 지금 내가 승률이 50% 미만이다. 내가 단타적인 승률이 50% 미만이다. 이것만 지키셔도 그 승률은 2배가 뛰어 올라가실 겁니다. 그리고 무포션입니다. 포션이 없는 것도 매매입니다. 트레이딩입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방향성이 없고 시장이 가장 난이도가 어려울 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다면 무포지션 간방도 하나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때는 현금을 쥐고 있으면서 기회를 포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께 얘기를 해요. 시장이 어렵다고 손 놓고 관망하실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무포지션 하더라도 내가 어느 구간 진입을 해야 할지 나만의 신호를 구성해서 시장 흐름 체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공부하고 시장을 지켜보는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듯이 그냥 내 종목 그냥 놔두면 언젠가지 올라가겠지 마인드로 한다면 절대로 이 시장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이제 히든 종목으로 좀 찾아뵐 테니까 항상 이 세 가지만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확히 우리가 분할 매수를 어떤 타이밍에 해보면 좋은지 334 시스템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진입이 타이밍이 확실히 맞는가, 어떤 체크리스트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지까지 살펴봤었죠.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원칙을 제대로 가지고 또 이거를 지켜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코인을 선별해서 그 안에서 진입 타점을 잡아주시는 게 탁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코인 또 한 번 새롭게 만나볼 예정인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지난번 히든 코인도 지금 또 날아오르는 모습이 네, 날아오고 나타나더라고요. 전문가님이 거의 신의 손이 아닌가. 손대면 지금 날아가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일단 지금 지난주 히든코인 때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지금 현재 추천 이후 현재 20% 이상 좀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오늘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일단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저는 차트적인 부분, 차트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오늘 스타게이트 파이낸스랑 레이어 제로가 이 두 종목이 홀홀 날아가는데 이 테더사의 투자라든지 레이어,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스타게이트 파이낸스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이어 제로와 관련이 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그러면서 레이어 제로가 호재를 타면서 스타게이트 파이낸스도 똑같이 이렇게 날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흔히 말하면 리플과 스텔라룸이랑 같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추천 이후 그래도 20% 이상 충분히 수익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도 제 방송 보시고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그리고 저희 정보만 계신 분들 매수하셔서 수익 보시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힘든 시장에도 아마 단비 같은 수익이었을 건데 이 수익률 꼭 지켜가시면서 또 수익 나신 수익금은 꼭 또 현금 비중 늘려가시면서 기회를 포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레이어 제로를 들고 왔거든요. 그런데 레이어 제로가 이미 슈팅이 나와버렸습니다. 오늘 뭐 레이어 제로, 저는 레이어 제로가 테더사와 뭐 결탁을 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겹쳤습니다. 일단 레이어 제로가 시탈델에서도 좀 투자 유치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아크 인비트에서 이번에 레이어 제로를 편입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호재가 여러 개 겹치면서 오늘 아침에만 순식간에 30% 이상의 좀 수익 슈팅이 나왔던 부분인데, 저는 레이어 제로를 준비를 했던 거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좀 준비가 되어 있고 에너지 응축을 하지 않냐 해서 저는 봤던 부분인데, 이런 또 호재가 터지면서 이미 제가 생각했던 매수가에서 훨씬 더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굳이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또 눌림목 구간에, 제가 아까 교육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지금 레이어제 벌써 3,200원인데 하고 여기서 뭐 테더사랑 뭐 이런 좋은 호재가 떴으니까 더 올라갈 거라고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제가 여기 나왔던 분할 진입해라는 구간, 또 급등했던 만큼 쉬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80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조금 분할 매수적 진입 구간을 엿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가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정보방에서는 좀 하루 전에 레이어제라는 종목을 조금 미리 좀 드렸었는데 그분들도 따라 들어가셨던 분들은 좀 수익 보셨을 거고, 그래도 이 지금까지 하락장에서도 또 티어 오르는 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상승장에서는 10번 수익 볼고 하락장에서 2-3번 그래도 안전하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항상 좋은 종목으로 좀 드려보고 또 공유 드리니까 일단 뭐 제 방송 꾸준히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이 레이어 제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게 한 번도 이렇게 슈팅이 났던 힘을 가지고 있는 코인은 또 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눌림목이 나타났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2번 정도 날아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보내줘야 되는 버스일까요? 저는 그래도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가는 것만 가는 시장이에요.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 일시적으로 순식간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종목이라는 거는 쉬어가기 마련입니다. 쉬어가기 마련이고, 레이어 제로 자체가 저는 뭐 이제 이 호재들이 나쁘지도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 재료 자체도 레이어 제로는 또 이런 스몰캡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눌림목에서도 충분히 잡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적어드렸던 대로 2,750, 2,820원 제가 원래 분할적으로 진입하라는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시장이 좀 그 종목이 내려온다면 그때 아마 이 구간에 들어왔을 때 한 번에 담기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334 분할 시스템으로 334로 이렇게 3번 분할해서 조금 분할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하락장에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뭐 요즘 보시면 뭐 코인 뭐 주식 하시는 분들 할 때 무시도 많이 당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하락장에 오히려 우리는 부의 기회를 쟁취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이라 손 놓지 마시고 항상 하락장에서 훨씬 더, 하락장이라는 말 그대로 뭐냐, 저가 매수해서 내가 더 싸게 좋은 것들, 살아있는 것들 살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뭐 레버리지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의 방법을 배우시면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의 히든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눌림목에서 잡아볼 수 있는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